저는 50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딱 직결되는 해당자는 아닌데, 제가 가끔 이제 복지 관련해 가지고 미디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자가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복지 정책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답하다가, 왜 언론에서는 그런 것만 물어보냐, 50대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냐 하고 반론을 하면서 몇 마디 했더니, 여기 준비하던 측에서 그 이제 신문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보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20대 청년 정책들 많이 발표하죠. 또 저출산 때문에 신혼부부 정책들이 또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이제 70대, 80대 이런 분들 정책도 보이지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40대, 50대를 겨냥한 정책과 관심과 발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뭐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40대, 50대는 투명 인간인가? 1인 가구가 80년 이후 또는 2000년 이후 어떤 기준점을 찍어서 2019년까지 보면은 급속하게 늘어나가지고 현재 30%까지 가까이 됐다라고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20대, 30대 이런 가구들은 평균 증가 속도만큼 증가를 했어요. 또 70대, 80대는 고령화 사회만큼 증가를 했어요. 근데 40대, 50대는 한 2000년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한 5배 정도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그 증가 비율보다 한 3, 4배 많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질 않아요. 그런데 고독사 그러면 7, 80대 고독사인데 40, 50대 고독사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지난주 신문에 모 대학병원에서 9,400 케이스 추적 조사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1인 가구 9,400 케이스를 조사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병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만 봤습니다. 1인 가구, 그 중에서 40대, 50대의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어떠냐 조사했는데, 신문에서 주목한 거는 음주와 흡연은 1.7에서 3.2배, 남자가 1.7배, 여자가 3.2배 다인 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쉽게 추측이 되죠. 대사증후군, 이거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남자가 1.8배, 여자가 1.9배 높습니다. 결국 이 40, 50대 1인 가구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곧바로 이제 50, 60대, 60, 70대 노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걱정거리는 앞에서 발표한 거하고 비슷해요. 남자분들은 고독, 건강, 경제 이런 순으로 걱정을 하죠. 여자는 이제 경제가 앞에 오죠. 경제, 건강, 고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이 40, 50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까? 20대는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뭐 결혼을 미룬다든가 3포 시대, 5포 시대 해가지고 그들이 막 아우성 스스로 내든가 아니면 옆에서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래요. 또 이제 노인 세대는 고령화 사회니까 계속 주목을 받는 거고, 신혼부부 세대들은 저출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40, 50대는 스스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나 아파요. 이런 목소리를 내면은 사람 쳐다보는 인식이 무능력하지 않아?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아니야? 낙오된 사람 아니야? 이런 사회적 낙인 들어온 거죠. 더더군다나 더 두려운 거는 자기가 그거를 확인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목소리 내지 않고 이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에서 관심도 안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 40, 50대들이 그렇게 정책에서도 배제당하는 것 같습니다. 앞선 선생님은 이제 여성에 대한 배제를 말씀하셨는데 40, 50대 배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인권에서 차별 없다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자기가 차별당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는 것이 차별 없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40, 50대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50대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20년 전 IMF가 있었죠. IMF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그리고 이제 22년 지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40, 50대는 20년 전 그 IMF에서 상당히 경량의 세월을 지내면서 생존에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또 12년 전에 국제 외환 위기도 극복하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주역인 사람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가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이 50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오늘 뭐 정책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1인 가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통계청에서 말하는 1인 가구가 있고, 50대끼리 말하는 이제 사회적 1인 가구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바라보는 1인 가구 있죠. 근데 다인 가구에 있지만은 50대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난 1인 가구나 마찬가지네. 이런 이제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약간 이제 좀 줄어든 상태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거의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단계고 그러니까 내가 가족 속에서 가장으로서 50대를 살고 있지만은 완전히 섬 같은 배제된 소외감 이런 게 극심하다 보니까 나 1인 가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분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 아까 여가부 이 선생님께서 여가부 혼자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각 부처 간의 협업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 정책으로서 1인 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까 서울시 김 과장님, 우리가 어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1인 가구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한 2%?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 5년 뒤에는 10%까지 목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상당히 이제 앞서서 준비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 개발도 했는데 이 어떤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많아야 10%. 그럼 90%는 어디가 있죠? 90%는 어떻게 할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정책보다는 모든 세대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좀 필요하다. 아까 여가부에서도 그걸 좀 강조하셨어요. 저는 물론 이제 부분 정책이 필요하겠죠. 예컨대 1인 가구는 그러니까 다인 가구는 확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반려견 산업은 2배로 늘어났어요. 이런 반려견 산업하고 1인 가구의 연계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택 정책은 우리가 아파트 그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을 31평 잡는 거죠. 근데 1인 가구가 벌써 30%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1인 가구 이제 표준 아파트 면적 또는 모델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아까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잘 돌아가려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사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야, 좀 넓게 사회복지 분야 그런 쪽에서 일하는 직종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 사기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50대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재를 같이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들이 IMF 시대를 거치고 국제 외환의 길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온 그들의 노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존중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그렇게 살아온 각자 도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고서 우리가 손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이분들이 20년, 30년 살아갈 어떤 대동사회, 사회연대,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